네, 다음 소식입니다. EBS는 고졸 취업을 위한 직업계고 기획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죠.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려면 직업계고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을 10년 보장하자라는 논의까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두구입니다. 네, 의원님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좀 전에 보도가 나갔죠. 네, 오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우선 야당 소속의 교육위 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국정감사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교육부 장관을 지명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50여일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구 끝에 악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이주호 장관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신자유체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그 당시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주호의 교육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 평가였고요. 제가 오늘 몇 군데 한번 알아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뭐 얘기들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잘못하면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상간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주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있던 그 시절, MB정부 시절에요. 우리 고졸 취업이 또 활활 타오른 게 맞습니다. 그때 마이스터고가 도입되기도 했고요. 네, 현재까지 우리 고졸 취업 정책 어떠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 당시에 마이스터고 도입을 했죠. 근데 그 마이스터고 고등학교라는 거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때문에 일반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황폐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수월성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자사고라든지 마이스터고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취업,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 때 가장 좀 활성화됐다, 활발했다.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KBS에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직업계 고등학교 그 학생들 취업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그 우리 학생들을 서로 데려가고요. 맞습니다. 많이 그런 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동계 전형도 있어갖고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 취업이 가장 활성화됐던 때가 MB 정부 때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 기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그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이라든지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받을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솔직히 좀 인정합니다. 네, 요즘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다들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은 고졸 취업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시죠? 첫 번째는요,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간다라는 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대학을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장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고요. 그 길이 아름답다라는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2030 연도가 되면 소위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생산 인구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담보해낼 건가. 외국 노동자들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더 확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다양한 루트들을 만들면 훨씬 더 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양성 그리고 또 통로들을 열어주는 거. 네. 저는 그런 게 열린 사회고요. 그런 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졸 취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실제로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 고졸 취업 10년 안전 보장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예를 들면 7년 플러스에서 사회생활, 군대생활 포함해서 10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좀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남은 7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업까지도 일정 정도 좀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력 지원들을 좀 해주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좀 개별적으로 책임져서 해주면 이 10년 동안의 기간이 아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나가겠다. 그럴 때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법안일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여수의 홍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픈 사건이 있었죠. 현장 실습 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홍군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좀 더 현장 실습이 인권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그야말로 실습을 위한 기간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선취업 그리고 후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과 관련된 선취업 후 진학 보장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 그리고 또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그리고 또 다양한 이 사회가 정책과 그리고 또 환경들을 만들어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이 사회가 희망을 주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등학교만 나와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나오고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한 5년 하고 3년 하고 그래도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다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꼭 그런 고등학교를 나와야지. 고3 때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통념들이 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까지. 네, 오늘 참 국정감사가 코앞에 있고 최근 국회 이슈도 많은데요.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고졸 취업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